지금 대만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 교육연구원 내부 보고서 외국어 수업 이탈률 58%, 절반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시작도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날 저는 교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 12분, 아이들의 절반이 연필을 내려놨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 자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같은 아이들이 단 2시간 만에 처음 보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외운 적도 없는데 그냥 읽혔습니다. 왜 어떤 문자는 6주를 배워도 못 읽는데 어떤 문자는 2시간 만에 읽힙니까?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타이베이 교육연구원 3층 복도, 에어컨이 고장난 탓에 복도 끝에서부터 후텁지근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죠.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면 탁자 위에 올려진 파일 하나였습니다. 타이베이시 외국어 교육 현황 보고서 2023년 4분기 이탈률 58%.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어요. 천웨이, 앉아요. 선임 연구원 리밍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고 입술이 얇게 다물려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외국어 수업 이탈률 58%.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리밍은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 너머로 타이베이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8%. 외국어 수업을 시작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과정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전학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거나. 왜 이게 공식 발표 안 됐습니까? 리밍이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교육부가 막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바람도 없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기준 외국어 수업 평균 이탈 시점은 수업 시작 6주 이내, 이탈 이후 1위는 따라가지 못해서, 2위는 재미없어서, 3위는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 교육부는 이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 15살, 그 나이 아이들이 이미 스스로 포기를 결론으로 내린 상태였습니다. 리밍.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19년부터 추적했어요. 매년 비슷합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대만의 외국어 교육 경쟁력은 아시아 기준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과 비교할 때 대만 학생들의 외국어 실용 능력 지수는 10점 만점에 5.1점.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한계를 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 된 지 11년이 됩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언어 습득 이론을 배웠고 현장 조사도 수십 차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탈률 58%. 이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리밍. 네, 이 데이터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리밍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파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웨이. 이건 내부 자료예요. 유출되면 제자리도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서 가벼운 무게가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리밍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봉인된 파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죠. 아이들이 연필을 놓는 순간 저는 그 다음 주에 직접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이베이시 중산 구소재 국립중학교 2학년 3반 오전 10시 외국어 수업. 교실 앞문을 열었을 때 처음 느낀 건 소리였습니다. 아니, 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연필 긁히는 소리도 책장 넘기는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업 시작 12분. 교실의 절반이 연필을 놓았습니다. 12분이었습니다. 담임 교사 장리화가 칠판에 알파벳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작 3분. 아이들은 교과서를 폈습니다. 대부분 표지를 넘겨
첫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작 7분. 두 번째 줄 왼쪽 끝 학생이 창밖을 봤습니다. 시선이 칠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작 12분. 저는 숫자를 셌습니다. 연필을 손에 쥐고 있는 학생 30명 중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연필을 내려놓거나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분이었습니다. 장리화는 수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판을 향해 계속 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절반이 이미 이탈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건지. 쉬는 시간에 저는 앞자리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은 샤오민.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 교과서가 펼쳐진 채 있었습니다. 연필은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어렵니? 샤오민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샤오민이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쓰는 법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쓰는 법,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라고만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외우라고만 했거든요. 샤오미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글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거였습니다. 저는 연구원으로서 언어 습득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문자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패턴 인식입니다. 글자가 어떤 원리로 구성되는지 파악하면 뇌는 빠르게 그 패턴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패턴 없이 개별 암기만 반복하면 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대만의 외국어 교육 방식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장리화가 다시 칠판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이 줄지어 적혔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루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14살짜리들이 학교 안에서 이미 포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칠판 위 오늘 수업 진도 표시 14페이지. 저는 교실을 한 바퀴 눈으로 훑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봤습니다. 오늘 수업 진도는 14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 1페이지까지 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페이지까지 진행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국제교육언어포럼은 매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저는 그해 참가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출장 비용도 문제였고 연구원 내부 일정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리밍이 먼저 권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발표가 있어요. 문자 학습 속도 관련인데 천웨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4시간이면 처음 보는 성인도 이 문자의 기본 원리를 파악합니다. 저는 결국 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컨퍼런스홀.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200명쯤 됐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온 교육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뜻밖에도 IT 기업 연구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 오후 2시.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언어공학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발표 자료를 슬라이드로 넘기는 손이 빠르고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주제는 문자 구조와 음성 인식 효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AI 음성 인식 시스템이 어떤 문자를 처리할 때 오류율이 낮은지,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자라서 기술 발표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준호가 말하기 시작한 내용이 교육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음성 인식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 속도를 측정했는데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기본 읽기 구현까지 4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4시간입니다. 전혀 한글을 모르는 성인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단어를 읽기까지 평균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4시간. 그것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분야에서 나온 발표였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기술 쪽에서 먼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웨이슈가 저를 봤습니다. 웨이슈는 타이베이 시립대학 언어교육과 교수였습니다. 우리는 학회에서 몇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거 사실이에요? 웨이슈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한글의 구조에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 고유한 시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그 원리를 이해하면
새로운 단어를 처음 봐도 소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아닌 원리 파악입니다. 저는 연구원 생활 11년 동안 문자 학습에 관한 논문을 수백 편 읽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 비교 데이터, 한글 기본 읽기 구현 평균 4시간. 영어 알파벳 음가 체계 습득 평균 6주에서 3개월. 한자 기초 200자 인식 평균 6개월 이상. 6개월 때 4시간.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뼉을 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샤오민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라고만 했거든요. 웨이슈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여전히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옆자리 연구원 웨이슈가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4시간. 포럼 이틀째 오전, 저는 박준호를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홀박 휴게 공간, 커피 머신 옆에 서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웨이슈도 함께였습니다. 전날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아침 박준호에게 직접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10시 22분. 박준호가 세미나실에서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자음 하나를 화이트보드에 그렸습니다. 획이 3개였습니다. 저는 그 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0초 후에 알게 됐습니다. 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타이베이 교육연구원 천웨이입니다. 박준호가 악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만 쪽에서 관심 가져주시다니 감사하네요. 우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깥으로 싱가포르 항구가 보였고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이 4시간 안에 기초 읽기가 가능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 때문입니까? 박준호가 화이트보드 마커를 꺼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붙어있는 작은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획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게 한글 자음 중 하나입니다. 발음할 때 혀가 입천장 어디에 닿는지 보세요. 저는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획의 모양이 혀가 입천장에 닿는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한글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 그래서 글자를 보면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가 시각적으로 유추됩니다. 저는 숨을 잠깐 참았습니다. 모음은요?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 3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조합 규칙이 단순하고 일관돼서 새로운 모음도 원리를 알면 바로 이해됩니다. 웨이슈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글은 암기 중심이 아니라 원리 이해 중심으로 설계된 거네요. 한글은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1443년에 이미 음성공학의 원리를 적용한 문자였습니다. 맞습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할 때부터 그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학자만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며칠 안에 익힐 수 있는 구조.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1443년,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 그때 이미 설계 원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네. 인공지능 음성인식에서도 한글이 유리한 건 같은 이유입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기계가 패턴을 인식하기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실제로 한국어 AI 음성인식 오류율이 주요 언어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구글, 애플, 삼성 모두 음성 엔진에서 한국어 처리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교육 효율, 음성 인식 정확도, 학습 속도 모두 같은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문자의 구조 자체가 배우는 사람과 기계 모두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 선생님, 박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만에도 이걸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입, 그 단어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만에도 이걸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창밖에서 배 한 척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뒤 저는 2달을 준비했습니다. 한글 자무 체계 분석, 음가 원리 정리, 대만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 자료 제작, 웨이슈와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박준호에게 자료 검토도 부탁했습니다. 실험 수업은 중산구 중학교 2학년 3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리화 교사가 협조해줬습니다.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 30분 추가 수업 형식이었습니다. 참가 학생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30명 중 2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작 40분. 아이들 중 1명이 웃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그 교실에서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를 낮게 잡았습니다. 9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교실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의 표정은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낯선 주제로 수업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뒤쪽 학생 셋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자음 하나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나요? 그냥 선이요. 앞자리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사람의 입모양을 본따 만든 겁니다. 이 소리를 낼 때 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아이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혀 위치를 느끼려고 집중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느껴졌나요? 진짜요. 안경 쓴 여자아이 러징이 말했습니다. 혀가 앞으로 오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 획이 이렇게 생긴 이유예요. 교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음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각각 발음 기관의 어느 부분을 본떴는지 설명했습니다. 모음으로 넘어가서는 조합 원리를 보여줬습니다. 기본 모음 3개로 나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교장 왕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칭찬하러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샤오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샤오민이 자발적으로 손을 든 건 이틀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해볼래요? 샤오민이 소리를 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완벽해요. 조금만 혀 위치를 올리면 돼요. 수업 시작 4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 틀린 소리를 냈는데 그게 웃기게 들렸는지 옆 친구가 웃었고, 그러자 틀린 아이도 웃었습니다. 교실에 처음 들어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장미화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천 선생님, 교장실에서 부른대요. 교장 왕정의 방,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천 선생님,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정의 책상 위에 공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서 맨 위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공문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맨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교장 왕정은 공문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장학사가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수업 내용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문서 위에 빨간 도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러징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 카드였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러징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규 수업이 아니라 자발적 참가 방과 후 수업입니다. 교육과정 문제가 있습니까? 왕정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까 수업에서 웃었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데이터를 남기겠다. 그 주 금요일 2번째 수업. 저는 이번에는 처음 보는 단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단어들.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수업은 한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의 조합 원리 복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음이 이렇게 생긴 건 뭐 때문이라고 했죠? 발음 기관이요. 뒤쪽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모음 조합은요? 3가지 기본 요소 조합이요. 샤오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카드에 적힌 단어를 소리내서 읽어볼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원리를 적용해서 읽어보세요. 러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앞면을 봤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러징이 소리냈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2시간 수업 후 기초 음절 인식률 21명, 평균 79%였습니다. 대만 정규 외국어 수업 6주차 평균은 31%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러징을 봤습니다. 저는 카드를 넘겼습니다. 2번째 카드. 러징이 2초. 읽었습니다. 3번째. 1.5초. 읽었습니다.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1명을 순서대로 카드 앞에 세웠습니다. 각자 5개의 카드를 읽게 했습니다. 수업 시작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 음절 인식 성공률 21명 평균 79%. 저는 그 숫자 옆에 대만 정규 외국어 수업 6주차 평균 수치를 적었습니다. 31%, 2시간 대 6주, 79% 대 31%. 저는 웨이슈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를 읽어줬습니다. 웨이슈가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천웨이,
이거 논문으로 쓸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와 웨이슈는 연구소에 남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웨이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가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웨이슈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웨이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웨이슈가 말해준 전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육부 장학사 방문이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로 앞당겨졌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험 수업 진행 경과, 학생 동의서, 데이터 수치, 방과 후 자발 참가 형식임을 증명하는 문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교육부 장학사 천안이 파일을 2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구 자료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본 적 없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천안이 와 있었습니다. 교육부 소속 장학사 천안, 50대 초반, 회색 재킷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하고 건조했습니다. 천 선생님이시군요. 네. 천웨이입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급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죠. 회의실. 천안이 파일을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구 자료였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문서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이 수업의 공식 허가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방과 후 자발 참가 수업입니다. 교장 허가받았습니다.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합니다. 교육부 사전 승인은요? 방과 후 자발 수업은 교육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천안이 서류를 잠시 봤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중단 요청의 이유는 교육과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사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재 출판사 3곳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이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교재 출판사 3곳에서 교육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규 체계를 흔드는 비공인 수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천안을 봤습니다. 교재 출판사요? 네. 저는 21번 들이켰습니다. 교육과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재를 팔아온 출판사들이 구조 자체가 바뀔까봐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대만 외국어 교재 시장 규모는 연간 1200억 타이완 달러. 이 구조가 흔들리면 출판사들은 기존 교재를 전부 폐기해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까? 천안이 말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가 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 채널 외 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중단을 요청합니다. 웨이슈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천웨이, 잠깐. 웨이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 데이터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아요? 천안의 파일 안에는 우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수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웨이슈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연구 데이터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아요? 누군가 내부에서 자료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소 불을 끄지 않은 채로 데이터 파일을 열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민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들었던 그 순간, 거의 정확하게 소리를 냈던 그 2초, 러징이 처음 보는 단어를 읽어냈을 때 교실이 잠깐 조용해졌던 그 공기, 그리고 천안이 내밀었던 파일, 교재 출판사 3곳의 공문. 저는 연구자입니다.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교육학 연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설계됩니다. 어떤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대만 외국어 교육 구조는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데이터가 매년 쌓이는데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 민원이 학부모가 아니라 출판사에서 나온 이유, 58% 이탈률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이유,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웨이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논문 쓰겠습니다. 데이터 정리 도와줄 수 있어요? 웨이슈가 30초 만에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생각했습니다. 박준호가 화이트보드에 획 하나를 그었을 때 그 획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설계된 도구라는 걸 알았을 때, 문자가 배우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을 때, 좋은 도구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자는 배우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한글은 580년 전에
그 원칙으로 설계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당시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문자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게, 문자가 벽이 아니라 문이 되게. 그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AI 음성 인식 분야에서 한글 처리 정확도가 높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4시간 만에 기초 읽기가 가능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가 명확하면 기계도 빠르게 배웁니다. 사람도 빠르게 배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줘야 할 건 더 많은 암기량이 아닙니다. 더 오랜 학습 시간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문자 설계 원리가 언어 습득 효율에 미치는 영향. 한글 적용 실험을 중심으로. 연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히면 학술 채널을 이용합니다. 교육부가 실험을 막으면 논문으로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21명의 아이들, 평균 2시간. 79%. 이 숫자들이 있는 한 누구도 이 질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좋은 교육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이제 데이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